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만, 최근에 몇 달 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갑자기 어느 지역들, 지방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역들,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투자자들 몰려들고 현지 실거주자분들한테는 좀 피해를 주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갭 투자 공시가격 1억 미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니까, 또는 공시가격 3억 이하, 서울, 경기, 인천, 읍면 지역은 제외되고, 또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이 공시가격 3억 이하가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일지라도. 자, 이런 여러 가지 교집합이 되는 지역들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갑자기 어떤 지역이 지방에 5천만 원 하던 이 소형 아파트가 1억이 돼버리고 1억짜리가 2억이 돼버리고 이런 양상이 벌어졌는데, 그건 좀 위험한 투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황금성이 떨어지거든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오르던 집값이 갑자기 왜 오릅니까? 물론 거기에 무슨 전철역이 들어선다, 또는 대기업이 들어선다, 뭔가 개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정상적이지만, 그냥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다. 나중에 팔려고 할 때 그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을 때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을 잡았던 분들은 얘가 탈 텐데, 자, 어떤 지역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천안의 동남구에 있는 신방동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 두레 현대 1단지라는 아파트인데, 요게 23평형, 여기 26년 차고 676세대인데, 요게 작년 10월에 1억 9천까지 갔습니다. 2억 가까이 갔던 게 쭉 조금씩 떨어지다가 어떻습니까? 1억 6천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2,2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비율로 보면요 상당합니다. 이런 데는 왜 그러냐면, 이런 데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라는 거군요. 자, 전세가를 보겠습니다. 자, 전세가가 보면 1억 7,500. 근데 쭉 보면은 이 지금 전세가가 1억 7,500이다. 그러면 이 매매가가 1억 9천일 때 전세가 1억 7,500은 1,500 투자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보면 1억 9천에 샀던 사람이 그 당시에 전세가가 1억 7,500이었다. 1,500 투자인데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예를 들자면 2,200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요, 이 갭 투자했던 사람은 1,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200이 떨어졌다. 700만 원 손해본 거예요. 그 얼마, 프로티지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500 투자해서 700이면 거의 50% 손해본 거거든요. 50% 손실이 몇 달 만에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큰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단타를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단타로 해가지고 종부세 내기 전인 6월 1일에 팔고 나오겠다. 근데 이렇게 한번 얼어붙어 버리면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엑시트 하려면 낮은 금액으로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 지하철 1호선 라인에서 조금 전에는 이 라인인데,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쌍용동에 있는 올봉대우라는 아파트입니다. 25년 차고 390세대고요. 여기 이제 매매가가 계속 오르다가 작년에 이제 거의 2억을 찍으면서 1억대 중반이던 게 쭉 올라오다가 2억대까지 찍다가 다시 1억 7,300, 1억 4,800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층수가 1층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낮은 금액이고, 어쨌든 간에 1억 4,800도 보니까 여기도 1층이고요. 15층이 1억 7,300이다. 9층이 2억 500인데, 그러면
이것도 상당 부분 떨어진 거죠. 얼마 떨어진 겁니까? 예, 한 3,200만 원 떨어졌네요. 자, 전세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전세가도요. 2억 500만 원대 전세가 1억 8,500이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물론 이 샀던 사람이 전세가를 1억 8,500을 안고 샀을지 1억 7,500을 안고 샀을지 그건 모르죠. 근데 높은 가격을 대입시켰을 때 2천만 원 투자인데 전세가가 1억 5천. 여기 뭐 4층에서 2층이니까 거기 전세가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매가를 보면 1억 9,900에서 1억 7,300이니까 2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얼마 떨어진 겁니까? 2억 500에서 예 3,200이 떨어진 거죠. 2천만 원 투자했는데 3,200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2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손실은 만약에 이 가격으로 그대로 판다고 한다면 2천만 원 플러스 1,200에다 총 3,200만 원? 총 3,200만 원 손해 보는 겁니다. 네. 2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 먹고 엑시트 해야지. 예. 거기에다 취득세. 공시가격 1억 미만이 될 것 같으니까 뭐 취득세는 중간은 안 됐겠지만. 네. 근데 이제 왜 어려워지냐? 만약에 이런 분들이 6월 1일 가면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세는 공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나오거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합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엄청 밤에 잠이 안 오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종부세 합산이 되면 종부세 또 두들겨 맞습니다. 거기다 또 6월 1일까지 가지면 내년에 재산세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황금성이 왜 그렇게 우리가 강남합니까? 경기 안 좋아도 강남 거는 황금성이 뛰어나잖아요. 예. 이런 광남과 같은 지역들, 황금성이 뛰어난 지역들을 그래서 안정되게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1금융권에 이자를 맡기면 예를 들자면 예금 금리가 1%다 그러면 2금융권은 뭐 2%도 있고 그 이상도 있지만 왜 1금융권에 그러면 예금을 해놓냐? 2금융권, 3금융권에 안 해놓고 이자 많은 곳에 해놔야 되지. 안정성 때문이거든요. 파산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1금융권이. 예. 점점 갈수록 예. 사채 쪽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1호선 배방역에 있는 여기 이제 삼성 쪽도 있죠. 이 아파트. 여기는 이제 1억 2천대였다가 쭉 떨어지고 뭐 하다가 오르고 하다가 9천만 원대. 여기도 9천만 원대 나옵니다만. 예. 16층인데 20층이 9천만 원대도 나옵니다. 여기 12층도 9,400만 원대.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2,600, 700만 원에 떨어진 거죠. 전세가를 1억 500에 했다 그러면 1,500 투자인데 1,500 투자인데 어떻습니까? 2,600, 70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본인도는 한 푼도 회수를 못하거니와 추가로 내 돈이 들어가는 거죠. 지방에 갭투자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의할 점이랄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라 팁이랄지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매가가 떨어졌다. 그럼 전세가랑 더 붙겠죠. 예. 더 붙으면은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이 갭이 작아진다는 것은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지만 갭이 작다고 무조건 좋은 투자는 아니다.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강남권의 전세가율 이게 지금 뭐 많이 오른 지역은 하반기로 가서 많이 오른 지역은 작년만 보더라도 거의 50% 수준밖에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뭐 강북으로 가면 강북도 80% 정도가 전세가율이에요. 그러면 갭이 강북이 훨씬 작잖아요. 예. 그러면 강북을 무조건 사가지고
또는 그 갭이 작은 그런 어떤 빌라를 무조건 공략해가지고 오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지하방도 안 보고 뭐 계약도 할 때가 있지만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하면 정말 좋은 것도 잘 안 사거든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타이밍을 보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요, 정말 복합적이고 어떤 시기에 따라서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이 뭐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뭐 임대차법이 나와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세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런 투자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장대영 TV를 시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측하는 것에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 가지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